킹메이커, 저희가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관광도시 강릉과 속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본격적으로 두 도시의 관광 산업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먼저 강릉의 관광 산업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실은 이 보복 소비가 있었다는 걸 꼭 좀 알고 그렇죠, 이 네. 이야기를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작년에 진짜 너무 많이 소비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소비가 줄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꼭 불경기 때문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약간 보복 소비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정상 수준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이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관광객 수로만 보면 강원도 전체로 3.3%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강릉시는 증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1년과 최근 1년 보면 관광객 증가율 강릉은 0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약간의 문제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숙박이나 체류 시간이 하락했습니다. 강릉은 1.5% 하락했어요. 체류 시간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객 숫자는 안 줄긴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체류적인 시간,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들은 자꾸 줄어가고 있다. 이거는 약간 만족도가 컨텐츠에 이게 한계성이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1.4% 감소를 했고요. 이게 이제 또 뭐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게 이게 딱 피부로 와닿냐면 전국 평균 관광 소비는 그럼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1년하고 최근 1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9.7%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강릉은 약간 정체 상태에 있다. 그럼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적으로나 그동안 너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한 건 맞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정체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속초는 그래도 좀 강릉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입니다. 속초는 방문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4.8% 증가를 했고요. 숙박 방문자 비율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관광지들이 또 더 크게 성장하느냐, 덜 성장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가느냐, 그리고 자는 일수가 며칠이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숙박 방문자 숫자로만 카운팅을 해보니까 1.2% 상승했습니다. 속초는. 속초는 성장. 네,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체류 시간은 4.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약간 상식하고는 다른 현상들이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관광 소비는 어떻게 됐냐? 네, 속초는 다행히도 3.7%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9.7%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강릉하고 지금 속초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얘네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요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차이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큰 문제라기보단 아까 대표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여기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광객을 공유하느냐, 이 두 지역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관광지가 속초하고 강릉이 관광객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네. 강릉은 20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층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제 연령대별로 누가 제일 많냐라고 따지면 강릉은 20대입니다. 20대가 제일 많고요. 속초는 대표님이 맞춰보십시오. 내가 최근에 강릉 가본 지는 되게 오래됐고 속초는 몇 번 갔어요. 그쵸. 답이 거기 있네요. 본인이네, 본인. 그러네. 간첩이 저기 숨어있네. 어쩐지 속초가 땡기더라. 그쵸. 속초는 1등이 50대. 그래요? 거기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길 찾아오는 지역도 다릅니다. 출발하는 도시. 출발하는 곳이 1등이 강릉은 어딜 것 같아요? 강릉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가 1등이고요. 의외로
강원도가 2등입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관광객을 유치할 때 이게 전부 수도권에서만 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인구는 적지만 이게 자주 올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일단 관동 지방의 거점 도시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글로 이제 출퇴근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2위가 강원도고요. 그럼 속초는 또 어딜까? 속초야말로 서울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속초도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속초는. 완전 관광지네. 네, 속초는 서울이 2등이고 강릉은 강원도가 2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또 교통편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초는 기차역이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강릉이 또 이렇게 뜨게 된 배경엔 당연히 KTX가 그때 동계올림픽하고 그 인프라가 이제 갖춰진 거죠. 그렇죠. KTX가 KTX. 가니까. 속초는 당연히 작아요. 차로.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도 뚫어주고 뭐 이런 네. 영향들이 엄청나게.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금 제가 뭐 연령대도 얘기했고, 오는 지역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하느냐. 네. 왜냐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아마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또 은연중에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야 20대 강릉 20대 와라 그렇죠. 뭐 속초 50대 와라 이러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런 이제 고민들이 제가 아까 그러면 20대가 오는 데서 이들이 쓰는 돈과 50대가 와서 쓰는 돈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뭔가 부지불식간에 뭔가 정책을 막 만들고 여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지만 그게 되게 재밌는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강릉에 비해서 속초에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소비 공헌도, 1인당 소비 공헌도. 더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예. 예, 그거 너무 그냥 바로 와 닿으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 불황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보복 소비 때문에 떨어지던 아니면 경기가 좀 나빠지니까 떨어지던 이 영향을 어디가 더 많이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초가 더 강릉이 받겠죠. 더 많이 받을까요? 속초가 더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속초가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도 같죠.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강릉이 더 떨어지고 있다. 강릉이 지금. 네. 저는 그게 20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대는 핫플에 열광하지만 반대로 쉽게 질려서 다른 데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 하나랑 소비 여력이 50대 뭐 당연히 적죠. 젊은 친구들이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전 강릉이 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오지 지금 않을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걸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지금 주시태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원래는 20대들이 가는 데들이 영향을 덜 받는 게 맞아요. 그렇죠. 경기 불황에. 네, 그죠? 불황이 지금까지의 데이트도 모든 해야 현상들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독 이런 관광지 형태에서 또 다른 양상이 보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되게 좋은 이게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도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냥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적으로 그럼 속초가 더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정말 큰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다르니까 뭐가 다를까요? 관광지가 당연히 다르겠죠. 주로 가는 데. 주로 가는 데가 엄청나게 또 재밌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강릉의 인기 관광지 네 군데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요거 사람들 되게 두둥. 재밌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관광지 강릉 1등은 주문진항. 주문진항. 뭐가 2등은 강릉 중앙시장. 시장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관광 산업 활성화 시키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되게 그러네요. 큰 시사점이 될 것 같아요. 3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호텔이에요, 호텔. 인기 관광지가 호텔이에요. 세인트 존스 호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멀리서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에 굉장히 크던데. 네,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주문진 수산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두 군데나 최고 인기 관광지로 들어가 있고요. 인기 맛집도 말씀드릴게요. 강릉은 1등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동화가든. 뭐 하는 집입니까? 안 가보셨어요? 제가 속초만 순두부. 순두부집이요. 순두부. 아. 근데 순두부가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등은 테라로사. 본점이고요. 3등이 카페 텐마루, 4등이 엄진의 포장마차. 여기서도 또 공통점이 있죠. 약간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렇죠. 데 같네요. 카페가 두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속초 또 말씀드릴게요. 속초 1위는 속초 이제 가시니까 속초 1위는 어디? 저는 속초 가면 꼭 가는 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다. 아니 관광지로. 네, 관광지 장소로. 전 지역으로. 주로 어디 가세요? 우리 대표님은 좀 어디 갔지? 성향이 좀 다르구나. 네. 1위 속초 중앙시장입니다. 그렇죠. 시장이죠. 시장. 그 다음에 2등이 속초해변이고요. 3등이 해변. 한화리조트. 여기도 이제 숙박업소가 하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호텔이 의외로 관광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리조트 있고요. 역할. 4위가 설악 케이블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 전통, 설악산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또 특징적인 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이 1등이고요. 자, 인기 맛집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세요? 항상 가는 집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곰칫국으로 유명한 사돈집. 예. 아세요? 알기는 알죠. 그 워낙 유명한 곰칫국이 그렇죠. 그리고 네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순위 그런 안에 순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아 그래요? 더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커야 되니까. 일단 규모가 있어요. 규모 있는 집들이니까 맛있는 집은 실제로 저는- 우리가 맛있다 이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엄청난 그 시사점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속초의 1등이 누구냐면 청초수 물회. 그렇죠. 저는 물회라고 생각해요. 물회죠. 물회집. 본점이 거기 있어. 청초수 물회. 엄청 유명해요. 크고. 어마어마 크잖아요. 짱도 그죠? 많고. 근데 2등이 더 웃겨요. 2등도 물회야. 2등. 근데 잠깐만. 속초 하면은 만석 닭강정. 그렇죠. 그건 중앙시장. 걔는 3등입니다. 3등이에요? 만석이 3등이에요? 네, 근데 만석보다 여기가 물회집이 의외네. 물회집 되게 유명한데 또 아실 텐데. 저는 가면은 물회를 안 속초 좋아하시는구나. 가면은 두 끼를 곰칫국을 일단 아웃라이어에. 술안주로 먹고 다음날 통계를 해장으로 흘리는 또 먹고. 아웃라이어에 해당합니다. 통계를 흐리시네, 진짜. 2등이 봉포 머구리. 봉포 머구리. 아시죠? 예, 예. 네, 이 집도 물회로 엄청 유명해요. 엄청 유명한 집. 이 쌍두마차. 되게 유명하지 않은 곳만 골라다니구나. 그 다음에 4위가 또 재밌습니다. 만석 닭강정. 4위가 88 생선구이. 생선구이. 아, 그렇지. 맛있죠. 여기가 그 전에 그 강호동에 하던 1박 2일에 나오고 나서 아주 유명해진 네,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재밌는 몇 가지 테마들을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데 가면 저런 데 가고 저런 데 놀러 가고 저기서 먹고 이렇게만 쉽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미 이 두 지역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비교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다 나타나고 그러네요. 주 방문객들의 뭐 선호도 이런 것들도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지만 우리가 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아까 우리 주시태 실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게 이미 다 여기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지역의 전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죠.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종수 책임 또 유동인구 가지고 또 네네. 두 지역을, 두 도시를 비교를 해보셨죠? 우선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약간 보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월별 가구 구성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가구가 어떻게 되나를 좀 가구 보면 유형. 저희 제주도 할 때 보시면 키즈맘하고 1인 2인 가구가 뭐 1월, 2월, 7월, 8월에 증가하고 나머지 중년 분들이 부부끼리 안 간다면서요, 제주도는? 중년 부부들, 네. 제주도 그 바닥에 가시면서 안 가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중년 부부들이 좀 선전하셨습니다. 강원도로 가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제주도는 그래서 비행기 타야 되니까. 네, 순서상으로 보면 뭐 키즈맘이 월등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와 뭐 2인 가구는 뭐 동일한 패턴을 가져가는데 이제 중년 같은 경우는 중년 2인이 가장 많습니다. 저번에 제주도에 가장 아래였는데 가장 많아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셨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중년 1인
그래서 중년일이 반대로 제주도는 많이 가시는데 강원도, 강릉 쪽은 강릉 속초 쪽은 좀 안 가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 중년 2인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제주도는 안 가시고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신다. 드라이브로 드라이브로 가는구나. 가야 돼. 그래서 아까 50대 이렇게 가신다는 게 등산도 좀 하시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특색적으로 나타났다. 야, LG 것만 잘 분석해도 우리나라 전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왜 가는지, 누가 가는지, 언제 가는지 다. 그리고 요번에 좀 특별하게 요일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지 좀 주로 주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말에 많은데 특별히 보면 월요일과 금요일도 좀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주중은 화수목, 주말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그래서 월요일까지 좀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연월차를 이렇게 주말과 같이 그렇죠. 묶어서 토요일, 내서 월 이제 이렇게 그런 들어서 거죠. 그래서 좀 월요일까지도 있으니까. 좀 사람이 많은 거 보였고요. 보통 이제 관광지 가면 월요일 날 사람들이 좀 없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거 중에 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왔냐라는 부분에 뭐 경기도가 가장 많고 약간 좀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비율별로. 그래서 속초, 강릉을 좀 들여다보면 강릉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사람들이 주중에 많이 옵니다. 그렇지. 주중에 서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강릉 같은 경우 강원 사람이 많다. 서울보다 많다라는 게 비중적으로 그 주중에 주말보다 좀 더 많이 와서 표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에 오는 사람 좀 적습니다. 강원도 오는 사람이. 외지인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도, 서울, 강원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관광지. 네, 전형적인 관광지.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추정하기는 근무자들이 조금 강릉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 주중에 이제 뭐 화수목에 좀 많이 몰려 있지 않냐. 그래서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속초는 완전 관광지라면 강릉은 약간 그 어떤 행정에 관련돼 있는 어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여기서는 있지 않냐. 인구수가 좀 드러나는 거죠. 네. 강릉은 21만 도시고 속초는 8만 도시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녹아서 강릉이 조금 더 특색을 가져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막 교수님 하신 얘기 듣고 이건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정확하네요. 들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제주도 때부터 외국인에 좀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 외국인 분석하는 좀 것도 있어요. 제일 붙이셨더라고요. 어떻게 많이 오는지를 좀 봤고요. 그래서 강릉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는 비슷했습니다. 근데 표 보시는 것처럼 강릉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 두 배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좀 방문하는. 그래서 그 내국인은 약간 소폭 줄었다면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제주도도 그때 많이 늘어났지만 강릉, 속초도 당연히 많이 늘어난. 그래서 규모상으로는 역시 강릉이 2배, 속초 2배 정도 되는. 그래서 쭉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였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 강릉은 미국,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뭐 이런 순으로 되고 속초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그래서 약간 미국, 중국은 항상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 다음 국가들이 조금 더 바뀌는. 중국인들보다 미국인들이 더 많이 놀러 오네요. 저희 데이터에서는 미국인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원래 뭐 그리고 아직 중국은 안 풀렸기 때문에 통계 이제는 중국이 훨씬 지금 시점부터는 늘어날 것 제주도 같은데. 때도 보면 통계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이 더 많아요. 근데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미국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계신 미국인들도 아마 뭐 저희 로밍폰을 쓰다 보면 그래서 미국이 조금 많이 잡히지 않냐. 요건 뭐 저희 그 로밍폰으로 예, 로밍폰으로 보다 분석하시는 보니까 거죠. 저는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위치를 다 추적하고 와서 전 분석하는 줄 세계인의 알았습니다. GPS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은 그거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데이터는 좀 약간 화려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어디가 핫플레이스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유동인구로 보는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지역까지는 못 갔고요, 저희가. 그래서 동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진짜 가장 많을 이건 이제 거예요. 외국인인 거죠. 아니, 그 위에 거 표는 한국인, 그러니까 내국인, 아래는 이제 내국인과 좀 차이 있는 지역이 네. 어디냐라고 일본은. 봤을 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은 왼쪽이 강릉인데 성산, 사천, 경포, 주문진, 강동 이쪽으로 많이 가셨고요. 행정지역 행정동 기준으로. 그래서 뭐 성산면 같은 경우는 대관령, 자연휴양림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예. 사천면은 사천항 그리고 해변들이 좀 많이 있고 경포동은 오죽헌 경포대 모여 있고 경포대가 있고, 네. 주문진에 소금강 뭐 주문진 해변 이쪽 있고 강동면이 아마 정동진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명했다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국내 사람들과 다르게 경포동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사천면, 성산면
그다음에 초당면, 초당성도 유명하죠. 그렇죠. 초당면 네, 그리고 주문진이.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 가는 게 좀 다른 성향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니까. 속초 같은 경우는 좀 동이 작아서 말씀드린 노항면, 대포동, 조양동 요게 규모가 큰 세 지역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큰 세 지역이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대포동, 조양동, 청호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국인과 외국인과 가는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상으로 보시면 전부 다 그 7, 8월에 많아지고 우상향을 약간 그리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예, 교수님께서도 아까 강릉 속초의 핫플레이스를 설명해 주셨고, 이종수 책임도 강릉 속초의 핫플레이스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매출,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많이 썼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내신 거고, 우리 이종수 책임께서 하신 분석은 사람들의 밀집도, 이 이통사에 잡히는 그 안테나에 잡히는 신호,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이 사람들이 밀집되더라,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지역의 상권을 또 이제 아니면 이제 이런 관광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또 질 높은 뭔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 실장님,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속초는 주로 이제 완전 관광 도시 성격이 있네요. 네. 이게 이렇게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역의 부가 증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도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예, 강릉은 읍면동이 21개가 있고요. 속초는 8개가 있는데, 강릉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298만 원이고요. 속초는 305만 원입니다. 속초가 살짝 높아요. 그런데 이제 속초는 3년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해 보니까 10.2%가 올랐고, 강릉은 9.4%가 올랐습니다. 사실 그 기간 다른 지역들,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줄거나 약간 소폭 상승한 경향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역 간의 편차도 크지 않고, 왜냐면 이제 꼴등과 1등을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해보는데, 속초, 강릉 할 것 없이 한 1.2 정도밖에 수준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들은, 그 내에서는. 그리고 연간 3에서 3.5% 수준으로 소득 증가율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약간 관광산업으로 인한 납수 효과가 있다, 네, 지역에.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릉, 속초 두 도시의 관광산업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마 특히 이제 이렇게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컨설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경험을 기반으로 이 두 도시가 좀 더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제언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디테일한 얘기는 하자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은 목표 고객이 원하든 원치 않든 MZ로 잡혔고, 여기는 중장년층으로 속초는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그러면 젊은 애들은 잡은 물고기니까 못 잡은 물고기들을 잡자. 뭐 이런 전략을 피실 수 있죠. 속초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야, 잡은 고기라도 확실히 잡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자, 어떤 선택을 해야지 옳은 걸까요? 물론 이제 정답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분석을 해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인프라든, 그러니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전략이든 전술이든 그 목표 고객층에게 더 집중하는 게 다 사는 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두 지역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속초하고 강릉은 서로 오히려 보완 관계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쪽에서 젊은 층은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중장년층 이쪽으로 오고, 이게 결국은 이제 서로 경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고려하시면 아주 좋은 발전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주 실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사실 지금 제가 반칙을 하기 시작했더니 조책임님도 반칙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건강한 경쟁 관계.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뭔가 출혈 경쟁으로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고 우하향을 그리고 시작하고 이러면은 이제 약간 나쁜 경쟁인데 약간 우상향을 그리는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는 건강한 경쟁 관계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고 지금 강원도의 동해안 도시들은 그런 건강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좀 더 박터지게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그 양궁은 사실 뭐 해외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내부에서 1위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 박터지게 싸워서 뭔가 이제 손님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 품질 이렇게 그런 품질 경쟁을 해서 고객 유치 전쟁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강원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 제로섬이 꼭 강원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수님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도와 강원도가 또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의 경쟁이 외부의 집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내부에서 좀 더 싸워라. 이렇게 제안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싸워라. 싸우라고. 아, 싸움을 부추기고 있네. 싸우되 그게 서로 적대적 관계로 가지는 않더라. 네. 아, 맞습니다. 보완 관계가 되더라. 이거죠. 저희가 지금 그 두 계절을 거쳐서 쭉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쭉 이게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양이 보내주는 양이 제가 소화를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계속 그 질적으로 계속 수준을 좀 높여가면서 하여튼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여튼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